오늘은 나와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경제적 자유를 잃어 조기 은퇴를 한 45살 언니를 만나러 간다. 지금 만나러 가는 언니는 처음에 70살까지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오히려 나는 파이어족을 꿈을 꿨는데 오래 일하고 싶어 했던 언니가 먼저 파이어족이 되었다. 어떻게 중소기업 직장인이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언니 남편이 사업가이기 때문이다. 수출하는 사업이 잘 되었다고 들었고, 사업이 잘 된 후 언니 남편은 차가 포르쉐, 언니 차는 벤츠로 바뀌었다. 돈이 있으니 허리 아픈데 굳이 70살까지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실제 자기 꿈도 놀고 싶다고 했다. 나한테도 돈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하라고 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손인 나에게는 사업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내가 사업을 하면 용산역이나 서울역이 최종 종착지가 될 수도 있다. 주위에 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확실히 좋다. 잘 사는 사람들은 곳간이 가득 차 인심이 넘쳐난다. 만나면 먹을 것도 잘 사준다. 하지만 어떻게 매번 얻어먹겠는가? 매번 얻어먹는 관계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밥을 산다고 했다. 내 소비 습관에서는 국밥집, 이디야 커피, 맛보다는 양이 많은 빵을 샀겠지만 그래도 지금 만나는 언니에게는 많이 얻어먹고 배울 점이 있어 이 언니에게는 돈을 쓸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오히려 나에게 시간을 내어준다는 생각으로 본다면 고마운 존재이다. 나는 큰 맘을 먹고 영등포 브런치 카페로 내가 장소를 정했다. 가격이 대략 4만원 정도 나왔다. 한 끼 식사에 4만원이라니 후덜덜하다. 4만원이면 나에겐 일주일 생활비다. 한 끼 식사가 4만원이지만 생각을 공유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긍정의 힘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가치 있는 대화는 4만원이 4천원 같이 느껴졌다. 문득 나는 절실하게 로또에 당첨이 되고 싶다.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내가 만나고 싶은 장소에서 상대방이 먹고 싶다는 장소에서 내가 돈 걱정 없이 부담 없이 만나고 싶다. 나는 돈에 쏟아리지 않고 꼭 여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따라 돈을 절실하게 많이 벌고 싶은 나는 사람들은 돈 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돈을 외면하고 산단 말인가. 돈을 멀리하면 돈이 붙지 않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이 붙는다는 말이 있다. 나는 돈을 좋아하니 돈이 나에게 붙길 희망해 본다. 밥을 먹고 난 후 언니는 서울 영등포 신세계 VIP 라운지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언니는 현대백화점 더 현대서울 VIP, 신세계백화점 VIP라고 했다. 언니랑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 검색을 해보니 백화점 VIP는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평균 연간 4천만 원 이상 소비하고 내부 심사 위에 결정된다고 한다. 백화점 2개나 VIP라니 내 수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내가 너무 놀라워하니 언니가 다음에 만날 때는 여의도 더 현대서울 VIP 라운지에 데리고 가준다고 했다. 나랑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일했던 언니가 사모님이 되어 계셨다. 인생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 노동으로 먹고 사는 나는 이 정도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내가 50살이 되었을 때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용기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흔쾌히 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싶다. 라운지에 가서 남편에게 주기 위해 디저트와 물티슈를 챙겼다. 남편도 VIP 라운지에 못 가봤을 텐데 평범한 빵이지만 남편도 먹게 해주고 싶어 챙겼다. 나중에 내가 VIP가 된다면 남편을 데려오고 싶다. 원래 사업에는 생각이 없었지만 언니가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 나는 개인 사업보다는 시스템을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검색해봤다. 창의성은 부족하지만 메뉴, 조리법 등 알려주기 때문에 직장인인 내가 운영하기 쉬울 것 같았다. 물론 내 마음과 달리 브랜드 리뉴얼이 결정이 되면 가게를 운영하다가 인테리어를 또 해야겠지만 난 이건 장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 대해 공부해봤다. 친구가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라는 게 있는데 정보공개서를 보고 매출이 가장 높은 매장과 가장 낮은 매장인 평균 매출을 예측해보고 정보공개서에서 가맹점이 증가 추세인지 폐점하는 가게가 많은지도 확인해보라고 했다.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을 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급처를 알게 되더라도 본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배송을 받아야 하니 최저가만 찾으러 다니는 나와는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창업 비용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다.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으니 말 잘 듣는 나는 우선 네이버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거래를 검색을 하고 정보 공개서 열람을 해봤다. 요즘 내가 이디야빵에 푹 빠져 있으니 이디야를 검색했다. 근데 이럴 수가, 봐도 모르겠다. 가장 좋은 건 이디야의 알바생으로 들어가 시스템을 익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니까 말이다.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매출액이 예측 가능하고 평균 매출액보다는 큰 수익은 얻기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가맹비나 로열티를 지급을 하고 임대료를 내야 하는 등 내 손에 남는 게 내 생각보다는 많이 없을 것 같다. 물론 임대료 내지 않는 내 소유의 상가에서 열면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것이 베스트겠지만 중요한 건 아직 내 소유의 상가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나이가 먹을수록 겁도 같이 많아졌다.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더니 머리가 아프다. 세상에 쉬운 걸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처럼 부자는 리스크를 감당한 만큼 부자가 된 것이다. 나는 자산시장이 하염없이 올라갈 때는 대출이자가 아깝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자산시장이 하염없이 내려가는 지금은 대출이자가 1원도 나가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나는 나의 돈그릇의 한계를 느낀다.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은 감당이 되지 않는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게 투자하기로 했다. 사업이 이익이 나면 주주인 나도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연금저축 계좌에서 S&P 500 ETF를 한 주 더 사기로 했다. 우리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켤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